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생활치료센터가 포화 상태입니다. 울산시는 비즈니스 호텔을 활용해 생활치료센터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울산 MBC가 주최하는 2021 울산 서머 페스티벌이 오늘부터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지역 금융계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과는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탈석탄 금융을 잇따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금요일 뉴스데스크 울산입니다. 최근 울산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확진자들을 수용할 생활치료센터도 포화 상태입니다. 빈 병상이 없어 확진 판정을 받고도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70명이 넘습니다. 울산시는 코로나19 유행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비즈니스 호텔을 활용해 생활치료센터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유희정 기자입니다. 그동안 울산이 사용해온 생활치료센터는 두 곳, 75병상 규모의 울산 전용 생활치료센터와 울산과 부산, 경남이 함께 쓰는 288병상 규모의 경남권 제2생활치료센터입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병상이 꽉 차버렸고 확진 판정을 받고도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알파 변이로 인한 유행이 심각했던 지난 4월에는 경남과 경북 등 타 지역으로 환자를 보냈지만 지금은 그럴 수도 없습니다. 부산 경남이 워낙 심하니까 그거 다 올라와야 되잖아요. 우리 들어갈 자리가 없는 기라. 울산시는 방향을 바꿔서 시내의 숙박업소를 활용하는 방안을 떠올렸습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출장 수요가 급감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시내 비즈니스 호텔을 치료센터로 활용하기로 한 겁니다. 국비와 울산시 예산으로 전체 객실 사용료의 60%를 주고 호텔 한 곳을 통째로 빌렸는데 울산시는 한 번에 240실에 달하는 생활치료센터를 확보했고 호텔은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서로 도움이 되는 겁니다. 현재는 의료 설비와 격리시설 등 치료센터 운영을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빠르면 다음 주 화요일부터 확진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오늘 울산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8명 발생했습니다. 남구 삼산동 주전발 집단 감염 등 기존 집단 감염 관련 확진자가 13명 나왔고 9명은 이외의 기존 확진자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명은 해외 입국자이며 나머지 5명은 감염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 현재까지 울산 지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모두 3,619명입니다. 울산 MBC가 주최하는 2021 울산 서머 페스티벌에 막이 올랐습니다. 올해 공연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현재 첫날 공연인 청춘 라이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인곤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오늘 첫날에 막을 올린 울산 서머 페스티벌 공연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저녁 7시부터 청춘 라이브라는 주제로 시작된 공연에는 지금 4번째 팀인 육중한 밴드의 무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무관중 공연으로 진행돼 관중석은 약간 썰렁하지만 비어있는 객석은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접속한 시민들이 함께 공연을 즐기며 채워주고 있습니다. 빨리 이 상황이 사라지고 나아지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대신 그날이 오면은 우리 못 놀았던 것만큼 더 많이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울산 서머 페스티벌의 주제는 다시 부르는 희망의 노래 라이브 앳 홈입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을 음악으로 안전하게 극복해 나가자는 취지로 비대면 온라인 공연을 기획했습니다. 세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공연을 위해 흥이 넘치는 댄스부터 트로트, 발라드까지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성 넘치는 무대를 보여줄 이날치부터 트로트로 흥을 돋아줄 진성과 홍자, 그리고 감미로운 무대를 선보여줄 악동 뮤지션과 적재까지 풍성한 볼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을 포함해 6일 동안 펼쳐질 이번 공연은 유튜브 채널 울산 MBC 뮤직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또 공연이 펼쳐지는 6일 동안 매일 최대 1,000명이 동시 접속 가능한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공연장에서 직접 호흡할 수 있는 온라인 방식을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울산 시민 그리고 의료진들과 함께하는 이번 공연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부르는 희망의 노래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울산 서머 페스티벌 현장에서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탄소 중립 시대를 맞아 지역 금융계도 잇따라 탈석탄 금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과는 아예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건데 시교육청 금고 선정 과정에서도 탈석탄 관련 조항이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상욱 기자입니다. 2조 원대의 교육 금고를 관리할 금융기관 선정 배점 기준에 탈석탄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탈석탄 금융기관 선언 여부와 석탄발전소 대출에 대한 회수 실적, 친환경 녹색 금융 여신 실적 등에 모두 4점이 부여된 겁니다. 지난해 6월 서울시 교육청이 처음으로 금고 선정 과정에 탈석탄 조항을 신설한 데 이어 울산시 교육청도 탈석탄 금고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탈석탄 조항에 단 1점을 부여했지만 울산은 4점으로 심사 규정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지역은행들도 이 같은 흐름에 발맞춰 발빠른 대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NH농협은행은 국내외 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한 신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참여하지 않고 석탄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어떠한 채권도 인수하지 않는다는 탈석탄 금융을 선언했습니다. 석탄 발전 쪽에 그런 부분에 금융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거하고 친환경 사업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그런 두 가지 컨셉을 해서 하고 있고, 경남은행도 정부의 2050 탄소 중립과 그린 뉴딜 정책에 동참한다며 탈석탄 녹색 금융을 선언했습니다. 탄소 과다 배출업소에 대한 신규 대출을 억제하고 기존 대출금은 서서히 회수하는 반면 저탄소 우수 기업에 대한 투자는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미래에너지, 그린 모빌리티, 저탄소 에너지 관련 친환경 경영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제로 시대를 향한 글로벌 기업들의 생존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는 가운데 지역 금융권의 탈탄소 움직임도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욱입니다.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기를 맞아 마련한 박상진 의사를 말하다 릴레이 인터뷰 시간입니다. 울산에는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박상진 의사를 기억하고 알려온 추모사업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박상진 의사 추모사업회 박원희 상무이사가 말하는 박상진 의사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고원 박상진 의사 추모사업회 상무이사 박원희입니다. 일제의 간담을 선언하게 만든 광복회를 전국적으로 결성하여 총사령으로 부사령인 김자진 장군을 만주로 보내 청살리 성전의 단초를 마련하신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기와 광복 76주년을 맞이하여 국권 회복의 재산과 목숨을 바친 의사님의 희생이 우리나라를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라는 번영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박상진 의사님 감사합니다. 울산경찰청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몰래 영업한 유흥지점을 적발해 업주와 손님 등 9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1일 오후 10시 40분쯤 남구에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던 중 불은 꺼져 있는데 노랫소리가 들리는 유흥업소를 발견하고 문을 두드렸으나 반응이 없자 강제 개방해 적발했습니다. 여름 휴가 막바지인 광복절 연휴 동안 울산 지역에는 강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산사태와 급류 등 각종 재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산과 계곡 등의 캠핑족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산사태나 급류 발생 때 곧바로 높은 지대로 대피해야 하며 급류에 텐트 등 캠핑 장비가 휩쓸릴 경우 꺼내려고 들어가는 행동은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구가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1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지난 3월과 7월에 각각 100억 원씩을 지원한 남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도 길어지고 있다며 이달 1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영안정자금은 업체당 5천만 원까지이며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일시 상환 방식으로 남구가 대출 이자 가운데 2% 이내 이자 차액을 2년 동안 지원합니다. 2학기 개학을 앞두고 거리두기 단계별 급식 대책이 나왔습니다. 거리두기 1, 2단계에서는 칸막이가 있으면 모든 자리에 앉을 수 있고 칸막이가 없으면 한 칸씩 뛰어 앉아야 합니다. 3단계는 식탁 칸막이를 설치하고 모든 자리에 앉을 수 있고 4단계에는 식탁 칸막이를 설치해도 한 칸씩 뛰어 앉아야 합니다. 울산은 초중고등학교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까지는 전면 등교하고 4단계에도 전면 원격 수업을 하지 않고 각급 학교별 밀집도를 반영해 등교합니다. 울산 현대 청운중학교가 경남 창녕에서 열린 제20회 전국 여자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현대 청운중은 올해 열린 춘계연맹전과 여왕기 대회에 이어 이번 대회까지 우승하면서 올해 3관왕으로 여자축구 중등부 최강임을 입증했습니다.